메이저리그에서 묵인되어 오던 스테로이드 사용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1998년 70홈런 신기록을 세우고 메이저리그의 간판이 된 마크 맥과이어의 락커에서 안드로 스탠다이온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안드로는 규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스테로이드 사용을 감추기 위해 안드로 병을 일부러 기자들의 눈에 띄게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논란에 불씨를 제대로 일으킨 건 2005년에 자서전을 낸 호세 칸세코였는데요. 칸세코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전직 상원의원 조지 미첼이 이끄는 특별조사팀이 꾸려졌고 무려 20개월의 조사 후 2007년 12월에 발표된 미첼 리포트에 로저 클레멘스, 앤디 패킷, 케빈 브라운 등 88명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메이저리그는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이에 스테로이드 전도사였던 칸세코는 메이저리그가 스테로이드와 결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됐습니다. 칸세코가 불법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을 수면 위로 꺼낸 장본인이었다면 파인타르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트레버 바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인타르가 회전수를 높인다는 바우어의 주장은 게리콜에 대한 질투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바우어와 게리콜의 관계를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둘은 UCLA에 나란히 진학해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1학년 때 게리콜은 바우어에게 넌 미래가 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둘은 이때부터 앙숙이 됩니다. 바우어는 3학년 때 더 뛰어난 활약을 하지만 1순위 지명은 게리콜이 받게 되는데요. 바우어는 피츠버그에서 휴스턴으로 옮긴 후 2017년 2164회에서 2018년 2379회, 2019년 다시 2530회로 오른 게리콜의 포심 회전수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실험해본 결과 파인타르의 사용은 400회의 회전수 증가를 불러온다는 주장으로 게리콜을 저격하게 됩니다. 반면 게리콜은 바우어의 지적에 대해 휴스턴에서 전문 분석 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회전축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3월 LA 에인절스는 클럽하우스 매니저 하킨스를 해고하는데요. 에인절스 투수들과 원정 선수들에게 부정물질 사용법을 알려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게리콜이 하킨스에게 전해준 건 딱딱해져서 추운 곳에서는 못 쓴다. 새 걸 줄 수 있겠냐고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는 사실상의 빼박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게리콜을 저격한 바우어조차 2017년 2277회였던 포심의 분당 회전수가 2018년 2322회, 2019년 2410회, 2020년 2779회, 2021년 2835회로 매년 오르기 시작하더니 메이저리그 최고를 찍게 된 거였는데요. 어떻게 회전수가 오른 건지에 대한 팬의 질문에 대해 바우어는 글쎄 왜 그럴까라며 답변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바우어가 던진 공을 수거해 조사를 벌였고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앞으로 파인타르 규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지난주 금요일 게리콜은 2436회의 분당 회전수를 기록했고 5이닝 5피안타 5실점에 그치는데요. 그럼 오늘 등판한 바우어는 어땠을까요? 바우어는 시즌 평균보다 223회 낮은 2612회의 분당 회전수를 기록해 콜보다 더 큰 감소치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바우어가 파인타르를 통해 회전수를 높인 게 맞다고 한다면 바우어는 게리콜을 저격하려다가 본인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쏜 셈이 되는데요. 하지만 바우어는 오늘 회전수 저하에 대해 애틀란타가 매우 습하고 더웠다. 파인타르 규제는 내가 4년 동안 원했던 것이며 나는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하길 원한다고 파인타르 규제를 환영한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진심이거나 아니면 당황한 표정을 숨기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바우어의 회전수 증가가 순전히 파인타르 덕분이었다면 아무리 바우어라도 설마 이런 자해 행위를 하지는 않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우어의 문제는 파인타르 논란과 별개로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1010경기에서 5승 2패 1.98이었던 바우어는 지지난 경기 6이닝 2피 홈런 2실점, 지난 경기 6과 3분의 2이닝 3피 홈런 3자책에 이어 오늘은 홈런을 맞지 않았지만 6이닝 6피안타 4볼넷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그 와중에 바우어는 3회 한쪽 눈을 감고 아쿠냐를 삼진으로 잡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그러나 6이닝 3K 1실점으로 호투한 맥스 프리드와의 대결을 패했습니다.
다저스는 2점을 모두 푸올스가 냈는데요. 4회 적시타와 9회 좌완 윌 스미스를 상대로 시즌 9호이자 통산 671호 홈런을 날린 푸올스는 5,980루타를 기록함으로써 베리 본즈를 넘어 역대 4위가 됐습니다. 루타 역대 1위는 행크 앨런, 2위는 스탠 뮤지얼, 3위는 윌리 메이스로 푸올스는 20루타를 더 보태면 역대 네 번째 6,000루타 선수가 됩니다. 애틀란타 원정에서 1승 2패에 그친 다저스는 다시 최근 3승 6패 하향세로 이긴 3경기에서 32득점을 몰아치고 패한 6경기에서는 23득점에 그쳤습니다. 이틀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김하성은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했는데요. 마커스 스트로먼을 상대로 두 번째 타석에서 초구 안타를 때려내 3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타율 2할 3리, 출루율 2할 5푼 6리, 장타율 0.329, OPS 0.585인데요. 메이저리그 OPS 평균은 0.708입니다. 매치는 김하성을 상대로 내야 수비를 왼쪽으로 몰아넣는 시프트를 꺼내 들었는데요. 하지만 김하성은 반대편으로 타구를 날렸습니다. 타티스와 드루리가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인 경기의 주인공은 스트로먼이었는데요. 5회까지 무실점이었던 스트로먼은 6회 초 본인의 수비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졌지만 6회 말 1사 2루에서 적시 2루타를 날리고 6과 3분의 2이닝 7K 무자책 승리를 따냈습니다. 샌디에고와 4연전에서 1, 2차전을 패했던 매치는 어제 디그롬, 오늘 스트로먼의 호투 덕분에 시리즈를 2승 2패로 끝냈습니다. 첫날 그레인키가 승리하고 둘째 날 스트리플링이 승리한 휴스턴과 토론토는 오늘 시리즈 승패를 가리는 러버 매치를 했는데요. 승자는 신인 루이스 가르시아가 커터를 내세워 6이닝을 8K 1실점으로 맞고 시즌 5승을 챙긴 휴스턴이었습니다. 반면 스티븐 매츠는 4와 3분의 1이닝 8피안타 4실점에 그쳐 어제 스트리플링의 호투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첫 4경기에서 4승, 2.31이었던 매츠는 이후 8경기에서 2승 3패, 5.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는 포수 데니 젠슨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교체됐는데요. 지난해 토론토에 입단한 후 24경기 중 23경기를 젠슨과 함께했던 류현진은 19경기 만에 처음으로 젠슨이 아닌 다른 포수 리즈 맥과이어와 함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8월 23일 템파베이전에서 맥과이어와 딱 한 경기를 함께했는데 당시 맥과이어의 수비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미러키는 강력한 선발 트리오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제 프레디 페랄타가 7과 3분의 1이닝 9K 1실점, 어제 브랜든 우드러프가 5이닝 9K 2실점이었던 미러키는 오늘은 코빈 번스가 7이닝 13K 무볼넷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애리조나 4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최근 15경기에서 12승 3패인 미러키는 내셔널리그 중부 공동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볼넷 없이 잡아낸 13개 삼진이 개인 신기록에 해당되는 코빈 번스는 메이저리그 공동 4위에 위치한 평균자책점 1.97과 함께 FIP 0.96과 탈삼진 볼넷 13.43은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번스는 무볼넷 10K 경기가 벌써 네 번째인데요. 미러키의 종전 기록은 벤시츠와 지미 넬슨이 가지고 있었던 한 시즌 2경기였습니다. 미러키가 치고 나가고 있는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신시내티에게 홈 4연전 전패를 당한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1승 7패의 부진을 통해 미러키와 컵스 공동 선두와의 게임차가 2경기 반이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6회 7득점 비기닝을 통해 극적인 7대7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한 점을 뒤진 9회 말 무사 2, 3루에서 한 점도 뽑지 못하고 7대8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의 최고 선수는 신시내티 제시 윙커였는데요. 지난해까지 3홈런 경기가 없었던 윙커는 5월 22일 미러키전에 이어 통산 두 번째 3홈런 경기를 만들어내고 6타점을 올렸습니다. 최근 14경기에서 9개의 홈런을 날린 윙커는 한 시즌 2번의 3홈런 경기를 만들어낸 최초의 신시내티 선수가 됐는데요. 타율, 홈런, 장타율, OPS, 내셔널리그 1위, 득점 2위, 출루율 3위로 MVP급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템파베이를 상대로 1대0의 불안한 리드를 결국 지키지 못하고 1대7의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8회 3실점과 9회 4실점에 발단이 된 건 두 번 모두 카이너 팔레파의 실책이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은 선발 데인 더닝의 5이닝 6K 무실점 호투였는데요.
양현종은 오늘도 등판하지 않음으로써 5월 31일 선발 등판 후 일주일을 쉬게 됐습니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팀인 템파베이는 시리즈 2승 1패, 최근 19승 4패인데요. 19승 중 8승이 역전승입니다. 화이트삭스 토니 라루사 감독은 드디어 존 맥그로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다승 단독 2위에 올랐는데요. 1979년 8월 4일 첫 승 이후 42년 만에 2764승째를 올리게 됐습니다. 화이트삭스 선발 딜란 시즈는 7이닝 8K 무실점 승리를 통해 디트로이트 상대 7경기 7승 1.91이라는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는 카일 핸드릭스 대 자니 쿠에토의 대결이었는데요. 메이저리그 최저 구속 선발 투수인 핸드릭스는 첫 7경기에서 2승 4패 6.23이었지만 오늘 6과 3분의 1이닝 5K 3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5경기 5승 2.91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쿠에토는 4와 3분의 1이닝 4실점 3자책 패전으로 지난 경기 7이닝 1실점 호투를 잊지 못했는데요. 최근 컵스의 깜짝 스타는 오늘도 홈런 2개를 날린 패트릭 위즈덤으로 올해 컵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은 위즈덤은 첫 선발 8경기에서 7홈런으로 이는 2016년 콜로라도 트레버 스토리와 2019년 신시내티 아키노에 이어 메이저리그 역대 세 번째로 나온 기록입니다. 시애틀은 유망주 로건 길버트가 메이저리그 첫 승을 따냈는데요. 4경기에서 2패 5.94였던 길버트는 리드오프 홈런을 맞고 볼넷 4개를 내줬지만 5이닝을 7K 2피안타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어제 기쿠치를 상대로 16호 홈런을 때려냈던 오타니는 2타수 무안타 3볼넷과 함께 8호 도루에 성공했는데요. 3번이나 출루를 하긴 했지만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무안타로 타율이 2할 5푼 6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오타니는 출루율 3할 3푼 1리, OPS는 0.920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오늘의 MLB였습니다.